20시の瞳、스물네 눈동자,坪井栄。 10. ある晴れた日に。10. 어느 맑은 날에。 4月とは言っても、まだ寒さの名残は午後の浜辺に満ちていた。砂の上に足を投げ出していた大石先生は思わず立ち上がって、はたはたともんぺの膝をはたいた。4월이라고는 해도 아직 추위에 자치는 오후 해변에 가득했다. 모래 위에 발을 뻗고 있던 오이시 선생님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 탁탁 몸빼에 무릎을 털었다. その後ろ姿へ呼びかけるものがあった。先生、そんなとこで何しておいでますか？西口美佐子であった。まあ、美佐子さん。그 뒷모습에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그런 데서 뭐 하고 계세요? 니시구치 미사코였다. 어머, 미사코さん。 派手な花模様の銘線の合わせにきちんと帯付きで、美佐子はこれからどこかへ出かけそうな格好に見えた。改まった挨拶の後、急に親しさを見せて、先生にお目にかかりたくて、今学校へ行くところでしたの。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비단 겹옷에 반듯하게 띠를 매고 미사코는 지금부터 어디론가 외출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격식 차린 인사 후에 갑자기 친근함을 보이며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지금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そう言ってからもう一度改めて腰をこごべ、先生、この度はまた不思議なご縁で勝子がお世話になることになりまして、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ます。그렇게 말하고서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 선생님, 이번에는 또 신기한 인연으로 카츠코가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そのゆっくりとした物言いぶりや丁寧な物腰は20年前の彼女の母親にそっくりであった。しかし美佐子の方はさすがにあっさりと기지を見せ、懐かしそうに言った。그 느릿느릿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는 20년 전에 그녀의 어머니를 꼭 닮았다. 그러나 미사코 쪽은 역시 시원스레 본성을 보이며 그리운 듯이 말했다. 先生がまた美咲へおいでるというのを聞いて、私嬉しくって涙が出ましたの。親子二代ですもの。こんなこと珍しいですわ、本当に。でも先生、お達者でよろしかったこと。おかげさまで、でもみんないろんな苦労をくぐりましたね。선생님이 다시 고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모녀 이드니까요. 이런 일 드물어요, 정말로. 하지만 선생님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그렇지만 다들 여러 고생을 많이 했네요. それには答えず、あたりを見回しながら、美佐子は、先生が怪我をしたところ、ここら辺でしたかしら。懐かしそうな目をして言った。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미사코는 선생님이 다치신 곳 여기쯤이었나요? 옛 생각이 나는 듯한 눈을 하고 말했다. そうでしたね。よく思い出してくれたこと。そりゃ忘れませんわ。時々思い出しては、早苗さんと話していたんですもの。私らのクラスは、岬に学校が開かれて以来の変わり者の寄り集まりらしいって。ほらあの時、先生とこまで歩いて行ったりして。맞아、그랬었죠。잘 생각났네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생각나서 사나이상하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반은 고제 학교가 열린 이래에 별난 아이들의 모임인 것 같다고. 그래, 그때 선생님 집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소위 나가라 하루카나一本松に目をやり、ちょうど近づいてきた大吉の船を怪訝な顔で眺めた。船はもう目の前にその姿を見せていたのだ。その方を顔を振って示しながら大石先生は笑顔で言った。그러면서 아득한 외솔에 눈길을 주고 마침 다가온 다이키치의 배를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배는 이미 눈앞에 그 모습을 보였다. 그쪽을 얼굴을 돌려 가리키며 오이시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미사코さん、あれ、私の息子ですよ。ああして毎日私を迎えに来てくれますの。それを聞くと美佐子は驚きを声に出し、まあ、そうですの。それで先生、浜においでたんですか。미사코さん、 저거 내 아들이에요. 저렇게 매일 나를 데리러 와줘요. 그 말을 듣자 미사코는 깜짝 놀란 목소리를 내며, 어머,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해변에 오신 거였어요? もう3日続いている大吉の出迎えを美佐子はまだ知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昔からあまり人と交わらない家風を美佐子も受け継いでいるように見えた。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다이키치의 마중을 미사코는 아직 몰랐던 것일까. 옛날부터 그다지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가풍을 미사코도 이어받고 있는 듯이 보였다. しかし、時代の風は美佐子のうちの高い土塀をも忘れずに乗り越えて、彼女の夫もさらっていったまま、まだ帰らぬ兵隊の一人に加えていた。だが、目の前に見る美佐子は、屈託のない娘のようにおおらかに、昔ながらの人の良い顔つきでニコニコしていた。그러나 시대의 바람은 미사코 집의 높은 토담도 잊지 않고 넘어가 그녀의 남편까지도 휩쓸어간 채 아직 돌아오지 않는 병사 중 한 명에 보태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보는 미사코는 낙천적인 아가씨처럼 느긋하게 옛날 그대로의 사람 좋은 얼굴로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粗末なもんぺから足を抜く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村人の中で、彼女一人は大家の若奥様なのだ。長い年月の昨日から今日に続くさまざまな苦労をどのようにして美佐子はくぐってきたのであろうか。초라한 몸빼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마을 사람 중에서 그녀 하나는 대갓집의 젊은 안주인이다. 오랜 세월의 어제에서 오늘에 이어지는 갖가지 고생을 어떻게 미사코는 헤쳐나온 것일까.終戦の時には西口家の倉庫にも軍の物資が天井まで積み上げてあるという噂もあったが、本当か嘘かさえもわからずに過ぎている。その物資で美佐子の家は太っているという噂も聞いたが、美佐子の顔つきにはそんな悪の陰りは見えなかった。종전 때는 니시부치 집안 창고에도 군 물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갔다. 그 물자로 미사코네 집은 재산이 늘어났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미사코 얼굴에는 그런 악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다. 今も彼女は大石先生と肩を並べ、大吉の船の一揺れごとに本気な心配を見せた。この風では子供には少し無理ですわ、先生。あ、危ない。지금도 그녀는 오이시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이키치의 배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진심 어린 걱정을 보였다. 이 바람이면 아이에게는 좀 무리예요, 선생님. 아, 위험해.
大吉の小さな体は炉と一緒に海にのめり込みそうに見えたりする。その懸命さは小舟とともに大吉の小さな体にあふれていて、見ているこちらも自然に力んできた。丘では寒くさえあるのに、大吉は汗水くに違いなかった。다이키치의 작은 몸은 노와 함께 바다에 빠질 것처럼 보이거나 한다. 그 필사적인 것은 작은 배와 함께 다이키치의 작은 몸에 넘쳐나서 보고 있는 이쪽도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되었다. 언덕에서는 춥기까지 한데 다이키치는 땀투성일 것이 틀림없었다. 自転車はもうお乗りにならないんですか、先生。美佐子から声をかけられても、それに耳を貸すゆとりもなく、大石先生は波に揉まれる大吉を小舟もろとも手繰り寄せたい気持ちで見ていた。자전거는 이제 안 타세요, 선생님? 미사코가 말을 걸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이 오이시 선생님은 파도에 시달리는 다이키치를 작은 배와 함께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 미사코와 카사네て、雨や風の日は船は無理でしょう。自転車の方がかえって早いでしょうに。でもね、美佐子さん。自転車なんて今日日は買うに買えないでしょ。もしも買えるとしても懐が承知しない。미사코는 거듭 비나 바람 부는 날이면 배는 무리겠죠. 자전거가 오히려 빠를 텐데요. 그래. 하지만 미사코さん, 자전거 같은 거 요즘은 살래야 살 수 없잖아요. 만약 살 수 있다고 해도 호주머니가 허락지 않아. 船から目を離さずに言いながら、以前でさえも月賦で買ったことを思い出した。それをしてくれた富子という自転車屋の娘は、その後結婚して東京で暮らしていたのだが、はがきさえも品切れがちの戦争中に消息も絶え、そのままになっている。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며 예전에도 월부로 샀던 생각이 났다. 그걸 해준 도미코라는 자전거 가게에 딸은 그 후 결혼해 도쿄에서 살고 있었는데, 엽서조차 품절되기 일수인 전쟁 중에 소식도 끊겨져 버린 채로다. 東京の本所でやはり自転車屋をしていた彼女一家が今どこにどうしているか、おそらくは3月9日の空襲で一家全滅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考え出したのは戦争も終わる頃だった。我が身の慌ただしい天変に心を奪われ、人のことどころではなかったのだ。도쿄 혼주에서 역시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던 그녀 가족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마도 3월 9일의 공습으로 일가 전멸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도 끝날 무렵이었다. 나 자신의 일들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는데 마음을 뺏겨 남의 일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K마치의富子の父たちの住んでいた家は今も自転車屋であるが、どんないきさつからか戦争中に店主が変わって、今ではいつ見ても貧相な感じの年取った男が一人、汚い古自転車をいじくっているだけだった。K 동네에 도미코 아버지 등이 살던 집은 지금도 자전거 가게지만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전쟁 중에 주인이 바뀌어 이제는 언제 봐도 궁상스러운 느낌의 늙은 남자가 혼자서 지저분한 헌 자전거를 주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そこでも跡取り息子が戦死したのだ。新しい自転車などどこにあるのだろう。なのに美佐子は至極簡単に言った。先生、もしも自転車を買いになるんでしたらご相談に乗りますから。거기서도 대를 이을 아들이 전사한 것이다. 새 자전거 같은 게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미사코는 지극히 간단히 말했다. 선생님, 만약 자전거를 사신다면 같이 상의해 드릴게요. それ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問い返す暇もなく、大吉の船は急に速力を増して近寄ってきた。陸地の影に入って風がなくなったのであろう。大吉は母親にだけにっと笑って、そっぽを向いて済ましていた。그게 무슨 뜻인지 물을 틈도 없이 다이키치의 배는 갑자기 속력을 내어 다가왔다. 육지 그늘로 들어와 바람이 사라졌을 것이다. 다이키치는 어머니한테만 씩 웃고 돌아앉아 얌전히 있었다. 水竿をしていつもするようにへさきを砂浜に寄せ、母親の乗り込むのを待っている大吉の横顔に、いつもと違った言葉がいち早く飛んできた。사태를 밀어 늘 하듯이 뱃머리를 모래사장에 대고 어머니가 올라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이키치의 옆 얼굴에 여느 때와 다른 말이 재빨리 날아왔다. 사, 보짱, 捕まってますから上がってらっしゃい。驚いて振り返る大吉に今度は大石先生が笑いかけ、大吉、一休みしたら？ 자, 도련님, 찾고 있을 테니까 올라오세요. 놀라서 뒤돌아보는 다이키치에게 이번에는 오이시 선생님이 웃어 보이며, 다이키치, 잠깐 쉴까? 黙ってかぶりを振る大吉へ重ねて、ちょっとお母さん、この方にお話があるの。だからその間だけ待って。大吉は怒ったような顔をして黙って浜に飛び降りた。大きな石に友綱を取るのを待って、大吉もここへおいで。잠자코 고개를 흔드는 다이키치에게 거듭, 잠깐 엄마, 이분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 그동안만 기다려. 다이키치는 화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잠자코 해변으로 뛰어내렸다. 큰 돌에 밧줄 매는 걸 기다려서, 다이키치도 이리 와. 다이키치もいる前で美佐子に自転車の話を聞きたいと考えたのだが、もうそのことは忘れたような顔をしている美佐子と、大人っぽく膝を抱いて沖を見ている大吉とに挟まれて座ると、どうしたのか自転車のことは口に出したくなくなった。다이키치도 있는 앞에서 미사코에게 자전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일은 잊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미사코와 어른스럽게 무릎을 끌어안고 먼 바다를 보고 있는 다이키치 사이에 끼어앉자 어쩐 일인지 자전거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게 되었다. どんな方法が美佐子にあるというのか。いずれはお互いの心を汚すほかに道がないことがわかるように思えたからだ。重苦しく黙っていると、それを保護すように美佐子は気軽に話し出した。어떤 방법이 미사코에게 있단 말인가. 어차피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겁게 입 다물고 있자 그것을 풀듯이 미사코는 가볍게 말을 꺼냈다. 早苗さんとこの間話したんですけど、私らのクラスだけで先生の歓迎会をしようかって。まあ、嬉しいこと。でも、歓迎していただくほど私が役立ちますかどうか。ここへ来るまでは昔のまま元気なつもりでしたのにね。来てみると泣けて泣けて。泣けることばかりが思い出されましてね。사나이상하고 요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반 애들만 해서 선생님 환영회를 할까 하고요. 아유, 좋겠네. 하지만 환영받을 만큼 내가 도움이 될지 어떨지. 여기에 올 때까지는 옛날 그대로 씩씩할 작성이었는데 와보니 자꾸자꾸 눈물이 나서 울 일만이 생각이 나서요. そう言ってもう涙ぐんでいる先生だった。
それを急いで拭い、思い定めた様子を声の響きに込めて、しかしまあ、嬉しいことですわ。クラスの人何人いますの？男が2人、女が3人。でも女の方は小鶴さんやまっちゃんも呼ぼうと言ってますの。그렇게말하며벌써눈물을글썽이는선생님이었다. 그것을 서둘러 닦고 마음을 정한 모습을 목소리에 담아 하지만 뭐 기쁜 일이네요. 반 친구 몇 명 있어요? 남자 둘, 여자 셋. 하지만 여자 쪽은 고츠루상하고 맞짱도 부르자고 하고 있어요. 맞짱 때 가오모도 맞짱? 長いことどこにいたやらわからなかったのが戦争中にひょっこり戻ってきたんですの。ほんのちょっといただけでまたどこかへ出て行きましたけど、増野さんがところを知ってるそうです。まっちゃんきれいになって先生、見違えそうでしたわ。まっちゃん이라니 가오모도 맞짱? 네, 오랫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전쟁 중에 불쑥 돌아왔어요. 아주 잠깐만 있다가 또 어디론가 나갔는데 마스노상이 있는 곳을 한대요. 맞짱 예뻐져서 선생님 몰라볼 뻔했어요. そう言いながらミサコの顔に異様な表情が走ったのをわざと気づかぬ顔で大石先生はおとといの教室を思い出していた。 그렇게 말하면서 미사코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흐른 것을 일부러 눈치채지 못한 얼굴로 오이시 선생님은 그저께의 교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치사토さんはお父さんもおじいさんも大工さん？うん、大工さんはおじいさん。松江さんってお姉さんでしょ？うん、お母さん。大阪におるん。洋服送ってくれたん。치사토상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수? 아니, 목수는 할아버지. 마츠에상은 언니죠? 아니, 엄마. 오사카에 있어. 옷 보내줬어. 마츠에 소쿠리노黒い目を輝かせた川本千里であった。それについて美佐子に聞く気は起こらなかった。しかし別のことで聞かずにいられないことがあった。それよりか藤子さんはどうしているかわかんないの？美佐子は松江の時の表情を一層強めていった。마츠에를 빼닮은 검은 눈을 반짝인 가모도 치사토였다. 그것에 대해 미사코에게 물어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보다 후지코상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미사코는 마츠에 때의 표정을 한층 강화해 말했다. あの人こそ先生、皆目行方不明ですわ。何でも戦時中、成金さんに受け出されて出世したという噂もありましたけど、どうせ軍需会社でしょうから、今はどうなりましたか。그사람이야말로 선생님, 도무지 행방불명이에요. 여하튼 전시 중에 벼락부자가 빼내서 출세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군수회사일 테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知らず知らず顔色に出た美佐子の優越感にも、人生の裏道を歩いているらしい松江や藤子のことにも、わざと目をそらすかのように大石先生はうつむいて、自分にでも言って聞かせるように小声でつぶやいた。알게 모르게 얼굴색에 드러난 미사코의 우월감에도, 인생의 뒷길을 걷고 있는 듯한 마츠에와 후지코에 대해서도 일부러 눈을 돌리려는 듯이 오이시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에게라도 들려주는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生きていればまた会うこともあるけれど、死んでしまっちゃうね。美佐子もしんみりと声を落とし、本当ですわ。死んで花見が咲くものか。
琴やんが死んだのはご存知ですか？黙ってうなずく先生に美佐子は立て続けて、孫喜さんのことは？살아있으면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죽어버려서야. 미사코도 차분히 목소리를 낮추고, 정말이에요. 죽어서 꽃 열매가 피겠는가? 고토양이 죽은 건 알고 계세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에게 미사코는 잇따라서, 손기상은요? 同じようにうなずく先生の目にまたも涙はあふれていた。磯吉が失明して除隊になったと早苗から聞かされたとき、早苗と一緒に声を上げて泣いた先生であったが、あの時の悲しみは今も心の底に沈もっている。마찬가지로 끄덕이는 선생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넘쳤다. 이소키치가 실명해 제대했다고 사나에게서 들었을 때 사나에와 함께 목 놓아 운 선생님이었지만 그때의 슬픔은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다. 사나에가見舞いに行くと、磯吉は眼帯をした顔を膝につくほどうつむき込んで、いっそ死んだ方がよかったとしょげきっていたという。사나이가 문병하러 가자 이소키치는 안대를 한 얼굴을 무릎에 닿을 만큼 숙이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며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고 한다. 質屋の番頭を志していた彼が貧しい実家に帰っての立場を思うと、死にたかった磯吉の気持ちも察しられて泣いたのだが、今はもう違ってきている。その後の磯吉が町のあんまの弟子入りをしたと聞いて、彼のその遅がけの出発にほっとしていたからだ。전당포 지배인을 지망하던 그가 가난한 집으로 돌아간 처지를 생각하면 죽고 싶었던 이소키치의 마음도 이해돼서 울었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 그 후에 이소키치가 동네 안마 제자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그 뒤늦은 출발에 안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たった一つの生きる道。その暗黒の世界を磯吉はどのように生き抜くであろうか。しかし美佐子は自分の心の貧しさをさらけ出すようなことを言った。生きて戻ってもめくらでは困りますわ。いっそ死ねばよかったのに。단 하나의 살 길. 그 암흑의 세계를 이소키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나 미사코는 자기 마음의 가난을 드러내는 듯한 말을 했다. 살아 돌아와도 눈이 안 보이면 힘들지요.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걸. 誰が磯吉をめくらにしたか。そんなことはちっとも考えてはいないような美佐子の言葉に、もう逃げてはいられないとばかりに大石先生は言った。そんなこと、美佐子さん、そんなことどうして言えるの？せっかく立ち上がろうとしているのに。ことにあなたは同級生よ。누가 이소키치를 맹인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미사코의 말에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듯이 오이시 선생님은 말했다. 그런 말, 미사코さん,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애써 일어서려고 하는데. 특히 너는 동급생이야. 叱られた生徒のように美佐子は慌てて、でも、孫喜さんは人に会うと死んだ方がましだと言うそうですもの。自分の考えの浅さに目が覚めたように赤い顔をして美佐子は言った。부중을 들은 학생처럼 미사코는 당황하여 그래도 손기상은 남을 만나면 죽는 편이 나았다 하고 말한대요. 자기 생각이 얕다는 것에 눈을 뜬 듯 빨간 얼굴로 미사코는 말했다. それを気の毒だと思わないの？死にたいということは生きる道が他にないということよ。かわいそうに、そう思わないの？そりゃ思いますとも、かわいそうですわ。
なんといったって同級生ですもの。でも大体私たちの組は不幸せ者が多いですね、先生。5人の男子のうち3人も戦士なんてあるでしょうか。그걸 딱 하자고 생각하네? 죽고 싶다는 것은 살 길이 따로 없다는 거야. 불쌍하게. 그렇게 생각하네? 그야 생각하고 말고요. 불쌍해요. 뭐니 뭐니 해도 동급생이니까요. 하지만 대체로 우리 반은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5명의 남자 중 3명이나 전사라니. 이럴 수 있을까요? 並んでいる大吉に肘をつつかれて、大石先生は急に気がついて振り返った。6、7人の子供が3人のすぐ後ろを乱れた半円形に取り巻き、珍しそうに眺めていた。나란히 있는 다이키치가 발꿈치를 찌르자 오이시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돌아보았다. 67명의 아이가 3명의 바로 뒤를 흐트러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急に振り向かれて子供らは飛び立つ鳥のように走り出したが、走りながら叫んだ。나키미소先生, 나키미소先生. 갑자기 돌아보자 아이들은 날아오르는 새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지만 달리며 소리쳤다. 울보 선생님, 울보 선생님. すぐ後ろの丘の共同墓地の方へ逃げてゆくのを見ると、ちょっとお墓へ参りましょうか、美佐子さん。水もらっていきましょう。美佐子は素早く立って小走りに道端の家へ入っていった。바로 뒤 언덕 공동묘지 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더니 잠깐 성묘하러 갈까요, 미사코さん? 네, 물 얻어가요. 미사코는 재빨리 일어나 종종 걸음으로 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 間もなく手桶を持って出てくるのを見ると、大石先生は顎をしゃくって餅の方を示しながら、すぐそこ、ほんの10分かそこらだから待っててね。お母さんの教え子の墓参りなんだから。一緒に来てもいいけど。なんとなく不服らしい大吉を残して、2人は並んで歩き出した。곧 들통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오이시 선생님은 턱을 치켜 올려 묘지 쪽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다려. 엄마 제자 성묘니까 같이 와도 되는데. 어쩐지 불복인 듯한 다이키치를 남기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마, 6번이 났다こと미사코さん。あんた一番ちっちゃかったでしょ。いいえ、ことやんです。その次が私でしたわ。先生、ことやんの墓。道端から二足三足入ったところにそのことえの墓はあった。어머, 기다리가 되었네, 미사코さん. 너 제일 작았었지. 아니에요, 고토양이에요. 그 다음이 저였어요. 선생님, 고토양의 무덤. 길가에서 2발짝, 3발짝 들어간 곳에 그 고토의 무덤이 있었다. 아메카제니 사라사레 구럽고 났다 치사나 이타야네 노시다니 야하리 구럽 벗고 요고랬다 치사나 이하이가 히토츠. まるで横になって寝ているように倒れていた。生前の琴絵が使っていたのであろうか。浅い茶碗に茶色の水が半ば干からびていた。비바람을 맞아 검게 변한 작은 판자지붕 아래에 역시 거무스름하게 얼룩진 작은 위패 하나가 마치 누워서 자는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생전에 고토에가 사용했던 것인지 얕은 찻잔에 갈색물이 반쯤 말라 있었다. それになみなみと水を注ぐその脇で、大石先生は位牌を取って胸に抱いた。これだけがかつての琴絵の存在を証明するものなのだ。
俗名ことへ、行年22歳。ああ、ここにこうして消えた命もある。거기에 물을 가득 붓는 그 옆에서 오이시 선생님은 위패를 집어 가슴에 안았다. 이것만이 지난날의 고토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송명 고토에, 향년 22세. 아, 여기 이렇게 사라진 생명도 있다. 이샤모 쿠스리모 니쿠신노 미토리사에모 아키라메 키때たった一人物置の隅でいつの間にか死んでいたということへ。もしも私が男の子だったら役に立つのにと言うてお父さんが悔やむんです。私が男の子でなかったからお母さんは苦労する。의사도 약도 육친의 간호조차도 아예 포기한 채 단지 홀로 헛간 구석에서 어느새 죽어 있었다는 것도에. 만약 내가 남자아이였다면 도움이 될 텐데 하고 아버지가 속상해해요. 내가 남자아이가 아니어서 엄마가 고생해. 男に生まれなかったことをまるで自分や母親の責任であるかのように言った6年生のことへの顔が浮かんでくる。希望通り彼女が男に生まれていたとしても、今頃は兵隊墓にいるかもしれないこの若い命を遠慮もなく奪ったのは誰だ。また涙である。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마치 자기와 엄마의 책임인 것처럼 말한 6학년 고토의 얼굴이 떠오른다. 희망대로 그녀가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병사묘에 있을지도 모를 이 젊은 생명을 기탄없이 빼앗은 것은 누구인가. 또 눈물이다. 이니, 珍しげにつきまわらんと。そういった美佐子の叱り声で子供たちに見られていることに気がついた。本当にいよいよ泣きみそ先生と思うでしょ。そう言って笑うと美佐子も一緒に笑いながら促すようにひ杓を差し出し、先生、さあ、お水。가, 신기한 듯 따라다니지 말고. 그런 미사코의 꾸짖는 소리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더욱더 울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웃자 미사코도 따라 웃으며 재촉하듯이 국자를 내밀어 선생님, 자요, 물. いつの間に待つったのか、摘み花の真由美の葉が茶碗に青く盛り上がっていった。兵隊墓は丘のてっぺんにあった。日清、日露、日課と順を追って古びた石碑に続いて、新しいのはほとんど白木のままの朽ちたり倒れているのもあった。어느새 울렸는지 꽃을 솎아낸 참빗살나무 잎이 찻잔에 파랗게 솟아올라 있었다. 병사묘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청일, 러일, 중일로 차례대로 낡은 비석에 이어 새 곳은 거의 맨나무 그대로 썩거나 쓰러져 있는 것도 있었다. その中で新田や竹市や忠篠はまだ新しく並んでいた。混乱した世相はここにも現れて、罪もなく若い命を奪われた彼らの墓前に花を祀るさえ忘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花立ての椿はガラガラに枯れて午後の日を受けている。그 중에서 니타와 다케이치와 다다시것은 아직 새롭게 나란히 있었다. 혼란한 세태는 여기에도 나타나 무고하게 젊은 생명을 빼앗긴 그들의 묘 앞에 꽃을 올리는 것조차 잊은 것으로 보인다. 꽃병의 동백꽃은 바싹 말라 오후 햇살을 받고 있다. きちんと区画した墓地に墓標だけが並んでいる新しい兵隊墓。人々の暮らしはそこへ石の墓を作ってせめてもの慰めとする力も今はなくなっていることを墓地は語っていた。잘 구획된 묘지에 묘표만이 늘어선 새로운 병사묘.
사람들의 삶은 거기에 돌무덤을 만들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힘도 지금은 없어진 것을 묘지는 말하고 있었다. それは大石先生の心にも響くことであった。同じような夫の墓を思いながら、あちこちと春草の燃え出した中からタンポポやスミレを摘んで備えると、二人は黙って墓地を出た。그것은 오이시 선생님의 마음에도 와닿는 일이었다. 비슷한 남편의 무덤을 생각하며 여기저기 봄풀이 돋기 시작한 속에서 민들레와 제비꽃을 꺾어서 올리고는 둘은 말없이 묘지를 나왔다. もう泣いてはいなかったが、後ろからぞろぞろついてくる子供たちは相変わらず呼びかけた。泣きみそ先生。すると、打てば響くように大石先生は振り返りざま答えた。はーい。이제 울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아이들은 여전히 부르짖었다. 울보 선생님. 그러자 들으면 즉시 되받듯이 오이시 선생님은 뒤돌아보자마자 대답했다. 네. 驚いたのは美佐子だけではなかった。子供たちのやんやと笑う声を後ろに先生も笑いながらまた知らぬらしい美佐子に言った。どうも変なあだ名よ。今度は泣きみそ先生らしい。놀란 것은 미사코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를 뒤로 선생님도 웃으면서 아직 모르는 듯한 미사코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한 별명이야. 이번에는 울보 선생님인가 봐. 若葉の匂うような5月初めのある朝、大石先生は校門をくぐるなり、1年生の西村勝子の待ち構えていたらしい姿に出会った。先生、郵便。誇らしげに勝子は一通の手紙を突き出した。어린잎 냄새를 풍기는 듯한 5월 초의 어느 날 아침, 오이시 선생님은 교문을 지나자 1학년인 니시무라 카츠코가 기다리고 있던 듯한 모습을 만났다. 선생님, 우편. 자랑스러운 듯 카츠코는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たまの日曜日、先生もご用の多いこととお察しいたしますが、どうぞどうぞお出かけくださいませ。一度ご相談してからと思っていますうちに、だんだん麦も色づき出しましたし、麦刈りが近づくにつれ、次第に難しくなりそうでしたので、大急ぎ私たちで取り決めました。この日ですと、大抵の顔が揃うはずですから、どうぞお出かけくださいますよう。어쩌다 있는 일요일, 선생님도 볼 일이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만 부디 왕림해 주십시오. 한번 상의 드리고서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점점 보리도 물들기 시작했고 보리 배기가 다가오면서 점차 힘들어질 것 같아 서둘러 저희들끼리 결정했습니다. 이날이면 대부분의 얼굴이 모일 테니 부디 왕림해 주시기를. 例の歓迎会の案内である。美佐子や増野の名も書いてあったが、早苗の血なのは初めから分かっていた。読み終わった先生は勝子に向かって、お母さんに先生が入って言ってたと言ってね。分かった？ただね、入って言えばいいの。だが、一人自分の机の前に腰掛けると、さて困った、とつぶやいた。그 환영의 안내이다. 미사코와 마스노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사나이의 글씨인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 읽은 선생님은 가츠코를 향해 엄마한테 선생님이 네라고 했다고 해. 알았지? 그냥 네라고 하면 돼? 하지만 혼자 자기 책상 앞에 걸터앉아 그런데 큰일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というのは
ちょうどその日にあたるあさっての日曜日には、少し早いが8つの年季をしようと、ゆうべ大吉たちと約束をしたばかりなのであった。いなり寿司でも作ろうというと、わーっと、並木は体ごと歓声を上げ、大吉は大吉で兄らしい資料を巡らしていたのである。그건 바로 그날인 모레일요일에는 조금 이르지만 야채의 제사를 지내자고 어젯밤 다이키치, 나미키와 막 약속을 했던 참이었다. 유부초밥이라도 만들자고 하자 우와 하고 나미키는 온몸으로 환호성을 질렀고 다이키치는 다이키치대로 오빠다운 생각을 두루 하고 있었다. お母さんお母さん、8つの墓にもいなり寿司持ってってやろう。僕、明日学校の帰りに京町の闇市で油揚げ買ってきとく。お母さんお母さん、油揚げ何枚頼む？お母さんお母さん、闇市でも大事持っていくん？何合持っていくん？お母さんお母さん、僕たち今日から瓶で米使おうか？엄마 엄마, 야채 무덤에도 유부초밥 올려주자. 나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K동네 암시장에서 유부 사둘게. 엄마, 유부 몇 장이나 시켜? 엄마, 암시장에도 콩 가져가? 몇 톱 가져가? 엄마, 우리 오늘부터 병으로 쌀 지을까? こんな時、やたらお母さんお母さんと重ねて言うのが大吉の癖であった。よほど嬉しかったのだ。それを伸ばすと言ったら、どんなにかがっかりするだろう。年季とは言っても、時節柄客を招いたり、坊さんを呼んだりするのではない。이럴 때 마구 엄마 하며 거듭말하는 것이 다이키치의 버릇이었다. 어지간히 기뻤던 것이다. 그걸 연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제사라고는 해도 시절이 시절인 만큼 손님을 초대하거나 스님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いわば、いつも留守番をしたり、送り迎えをしてくれる二人の息子を慰めるための計画であり、久しぶりに月給をもらった密かな心祝いでもあった。말하자면 늘 집을 지키거나 출퇴근시켜주는 두 아들을 달래기 위한 계획이었고 오랜만에 월급을 탄 은밀한 자축이기도 했다. それをやつに結びつけたのはやつと同い年の一年生を見るにつけやつが思い出されたのでもあったし美佐子と一緒に新田や竹市たちの墓へ参ったりしたことからの思いつきでもあったろう。 그것을 야츠와 연결한 것은 야츠와 동갑내기인 1학년 학생을 보면서 야츠가 생각나기도 했고 미사코와 함께 니타와 다케이치 등의 무덤에 가기도 했던 데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했을 것이다. その日先生は家へ帰ってから二人の子供の前で話し出した。な、君たち困ったことができたんだけどあさっての日曜日、お母さん用事ができたの。やつの年季1週間延ばそうよ。やだ。二人は真正面から反対した。그날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 두 아이 앞에서 말을 꺼냈다. 저기 얘들아,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모레 일요일에 엄마 볼 일이 생겼어. 야채 제사 일주일 미루자. 싫어. 둘은 정면으로 반대했다. そう、困ったな。お母さんの昔の教え子がね、歓迎会をしてくれるというのよ。歓迎会って喜んで迎えてくれる会よ。それを断るわけにはいかんだろう。いや、約束したもん。 그래, 난감하네. 엄마 옛날 제자가 환영회를 해준다는 거야. 환영회라는 건 기뻐하며 맞이해주는 모임이야.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 싫어.
약속했는데? いつも留守番の時間の多い並木はひるまずそう言ったが、大吉はさすがに黙っていた。しかしその顔には失望の色がはっきり現れていた。언제나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은 남이키는 꿋꿋이 그렇게 말했으나 다이키치는 역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そうよ。お前たちと約束したから、お母さん困ったのよ。一緒に考えてよ。並木も大吉も。お母さん歓迎会に行かないで、うちにいた方がいい？そして手紙を読んで聞かせた。그래, 너희들과 약속했으니까 엄마 난감한 거야. 같이 생각해줘. 남이키도 다이키치도. 엄마 환영회 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편지를 읽어 들려주었다. 二人とも黙り込んで顔を見合わしていたが、やがて並木はブツブツとつぶやいた。約束したもん。僕らの約束の方が先だもん。民主主義だもん。民主主義に思わず吹き出したお母さんは、それと同時に一つの考えが浮かんだ。둘 다 잠자코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남이끼가 투덜거렸다. 약속했는데, 우리 약속이 먼저인데,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 무심코 웃음을 터뜨린 어머니는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じゃあね、これはどう？やつの年季は伸ばすのよ。そしてあさっては本村へピクニックとしようや。お母さんの会は水月楼よ。ほら、香川益野って生徒のやってる料理屋。그럼 이건 어때? 야츠의 제사는 미루는 거야. 그리고 모레는 본촌으로 피크닉 가자. 엄마 모임은 수월로야. 그 가가와 마스노라는 학생이 하는 음식점. そこで歓迎会が済むまでお前たち本村の八幡様や観音さんで遊ぶといい。お弁当は鳩場ででも食べなさいよ。そうだ。釣り竿を持ってって鳩場で釣りしたって面白いよ。どう？ 거기서 환영회가 끝날 때까지 너희는 본촌에 하치마님과 간음님이 있는 데서 놀면 돼. 도시락은 부두에서라도 먹어. 그래, 낚싯대 가져가서 부두에서 낚시해도 재미있지. 어때? 와, 우마이, 우마이. 남이키가 맞다先に 간세요 하게大吉も 賛成らしい笑顔でうなずいた。日曜日は朝から曇っていた。降りさえしなければ一本松から一里の道を歩くにはかえって都合がよかった。와, 좋아, 좋아. 남이키가 또 먼저 환성을 지르고 다이키치도 찬성이 듯한 미소로 끄덕였다. 일요일은 아침부터 흐렸다. 비만 오지 않으면 외솔에서 시입리길을 걷기에는 오히려 편리했다. 歓迎会は1時からというので、12時にはもう家を出た。以前ならば15分ほどバスに乗れば行けた道を、親子はテクテクと歩き出した。珍しいことなので出会う人が聞いた。환영회는 1시부터라고 해서 12시에는 벌써 집을 나갔다. 예전 같으면 15분 정도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던 길을 모자는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다. 드문 일이어서 만나는 사람이 물었다. お揃いでどちらへ？返事をするのは並木と決まっていた。並木は少しふざけて、ピクに行くんだよ。다 같이 어디로? 대답하는 것은 남이키로 정해져 있었다. 남이키는 조금 까불며 피크하러 가는 거야. それはピクニックというのをわざとそう言ったのであるが、
誰にも通じなかった。聞き返すものもなかった。それがまた二人には面白くってたまらなかった。그건 피크닉이라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데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되묻는 이도 없었다. 그게 또 둘에게는 재미있어서 견딜 수 없었다. 向こうから知った人の姿が現れるたびに、お揃いでどちらへと二人は親子三人だけに聞こえる声で言う。すると必ずそれは当たった。お揃いでどちらへ피크닉んです. 저쪽에서 아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다 같이 어디로? 하고 둘은 모자 세대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맞았다. 다 같이 어디로? 피크하러 가는 거예요. 나미키와 すごく早口で言ってとっとと行き過ぎた。大吉が追っかけていって二人はしゃがみ込んで笑う。こんなことは生まれて初めてなので二人はウキウキしていた。何度も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うち、もう訪ねる人も亡くなった頃には隣の村に差し掛かっていた。나미키는 굉장히 빨리 말하고 얼른 지나갔다. 다이키치가 뒤쫓아가서 둘은 웅크리고 웃는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둘은 들떠 있었다.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어졌을 무렵에는 이웃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혼손이 사시가까리お母さんと別れねばならぬ場所が近づくと、さすがの兄弟も少し不安になったらしく、代わる代わる聞いた。お母さん、僕らのピクニックの方が早く済んだらどうしよう。そしたら水月の下の浜で石でも投げて遊んどればいい。본촌에 이르러 어머니와 헤어져야 할 장소가 다가오자 과연 형제도 조금 불안해진 듯 번갈아 물었다. 엄마, 우리 피크닉 쪽이 더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수월 아래 해변에서 돌이나 던지며 놀면 돼. 혼손の子がいじめに来たら並木もいじめ返してやりゃいい。僕らより強かったら解消のない大きな声でわーわー泣くといい。본촌 아이가 괴롭히러 오면? 남이키도 괴롭혀주면 되지. 우리보다 세면? 주변머리 없긴 큰 소리로 엉엉 울면 돼. 와라와래라. そうだ、笑われら。泣き声が聞こえたら、お母さんも水月の2階から手叩いて笑ってやら。お母さんの歓迎会、浜の見える部屋？多分そうだろう。비웃을 거야. 그래, 비웃을 거야. 울음소리가 들리면 엄마도 수월이 2층에서 손뼉치며 비웃어줄 거야. 엄마 환영에 해변이 보이는 방? 아마도 그렇겠지. そんなら時々顔出してみてな。よしよし、見て手を振ってあげる。そしたら大石先生とこの子じゃと思っていじめんかもしれん。그러면 가끔 얼굴 내밀고 봐. 좋아 좋아. 보고 손 흔들어 줄게. 그러면 오이시 선생님네 아이라고 생각해 괴롭히지 않을지도 몰라. 並木に大石先生と言われたことで、大石先生は思わずにやりとなり、へえ、大石先生か、このお母さんが。岬では泣きみそ先生と言われていると言おうとしてやめた。並木が大石선생님이라고 한 말을 듣고 오이시 선생님은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으며 해, 오이시 선생님이야? 이 엄마가? 고제서는 울보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와카레道へ来ていた。
そこから二人は八幡山へ登るのだった。10軒ほども行ってから大吉が叫んだ。お母さん、もしも雨降ってきたらどうしようか。アンポンタン、二人で考えなさい。헤어지는 길에 와 있었다. 거기서부터 둘은 하치만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10칸 정도 가고 나서 다이키치가 소리쳤다. 엄마, 만약 비 오면 어떡하지? 멍청아, 둘이서 생각해야지. 水月まではもうあと10分足らずだった。まっすぐに歩いて行くと、向こうから早苗と美佐子が子供のように走ってきた。先生、ろくに挨拶もしないで両側から飛びついてきた。수월까지는 이제 10분도 더 안 걸린다. 곧장 걸어가자 저쪽에서 사나이와 미사코가 어린애처럼 달려왔다. 선생님!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양쪽에서 달려들었다. 센세, 珍しい顔。誰だと思います？サナエが言った。珍しい顔？いっぺんに当てたら先生を信用するわ。な、美佐子さん。二人はいたずらっぽくうなずき合って笑った。선생님、진기한 손님 왔어。누구 같아요? 사나이가 말했다. 진기한 손님? 한 번에 맞추면 선생님을 믿을게. 그치, 미사코상? 둘은 장난스럽게 서로 끄덕이며 웃었다. 아, 고아이. 信用されるかされないか。二つに一つの分かれ道ね。さてと、珍しいと言われると、差し詰め、あ、二人でしょ？藤子さんに、まっちゃん？わあ、どうしよう。早苗は子供のように大声を上げた。아, 무서워. 나를 믿게 될지 말지. 둘 중 하나의 갈림길이네. 그런데 진기하다고 하면 필경, 아, 둘이죠? 후지코상의 맞짱? 와, 어떡해. 사나이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를 질렀다. 아, 탔다노? 二人とも来たの？いいえ、一人です。一人。当てて。わあ、もうわかったわ。いるんだもん。三人はもう水月の前に来ていた。見ていたのか、玄関には小鶴やマスのを真ん中にしてずらりと並んでいたのだ。맞았어? 둘 다 왔어? 아니요, 혼자예요. 혼자. 맞춰봐요. 와, 벌써 알았네. 있으니까. 세 명은 벌써 수월 앞에 와 있었다. 보고 있었는지 현관에는 코츠루와 마스노를 가운데 두고 쭉 늘어서 있던 것이다. 黒メガネの磯吉にドキンとしている大石先生の肩へいきなりしがみついて泣き出したのは増野の横に立っていたどことなく粋な作りの着物を着た女だった。先生、私、松江です。名乗られる前に先生もすぐ気がついた。검은 안경을 쓴 이소키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오이시 선생님의 어깨에 갑자기 매달려 울기 시작한 건 마스노 옆에 서 있던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차림의 기모노를 입은 여자였다. 선생님, 저 마츠에예요. 이름을 말하기 전에 선생님도 금방 알아차렸다. 마, 本当に珍しい顔。よく来たわね、まっちゃん。本当によく。ありがとう、まっちゃん。松江はしゃくり上げながら、増野さんから手紙もらいましてな。こんな時を外したら、もう一生仲間外れだと思うて、恥も外部も金繰り捨てて飛んできました。先生、堪忍してください。정말 참 진기한 손님. 잘 왔어, 맞짱. 정말 잘. 고마워, 맞짱. 마츠에는 흑흑 흐느끼며
마스노상한테서 편지 받고 이럴 때를 놓치면 평생 왕따가 될 것 같아서 창피고 체면이고 벗어던지고 달려왔어요.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それこそ恥も外聞もなく泣き出すのを見ると、マスノはわざと襟髪をつかんで引き戻しながら、これ、まっちゃん一人の先生じゃありませんじょ。さあ、いい加減で上へ行こう、行こう。やっぱり海に向かった座敷だった。그야말로 창피고 체면이고 아랑곳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자 마스노는 일부러 옷깃을 잡아 끌고 가면서 이봐, 맞짱 혼자만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만하고 위로 가자, 가자. 역시 바다로 향한 객실이었다. 손기상, konnichiwa. 센세이와 이소키치의 手を取って一緒に階段を上がろうとした。あ、先生、しばらくでした。7年ぶりよ。そうですな。こんなざまになりましてな。손기상 안녕? 선생님은 이소키치의 손을 잡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다. 아,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7년 만이야. 그러네요. 이런 꼴이 되어버려서. 이소키치와 ちょっと立ち止まってうつむいたが、惹かれるままに先生と並んで階段を上がった。曇っていた空は少しずつ晴れ間を見せ、真昼の太陽は海の上にギラギラしていた。이소키치는 잠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으나 이끌리는 대로 선생님과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다. 흐리던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한낮의 태양은 바다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2階は眩しいほどの明るさなのに、山に面した北窓の方は今にも降ってきそうな奇妙な空模様である。しかし、8畳2つぶっ通した部屋に爽やかな風は満ち渡り、肌に心よく染み通るようだった。2층은 눈부실 정도의 밝음인데 산의 면한 북창 쪽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기묘한 날씨이다. 그러나 다다미 8장 방을 2개 탁 튼 방에 상쾌한 바람이 가득 불어와 피부에 기분 좋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라, 眺めのいいこと。ちょっと。手すりのそばから誰にともなく振り返った小鶴は急に口を押さえて後を言わなかった。이소키치を見たからだ。어머나, 경치 좋네. 좀. 난간 옆에서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돌아본 고츠루는 급히 입을 누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소키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その間の悪さをすぐに吹っ消すように、マスノは例の豊かな声で、さあ、先生はここ、孫吉さんと並んでください。こっちが我がまっちゃん。2人で先生を挟んで堪能するだけ喋りなさい。あとはめいめい勝手に座って。그 멋쩍음을 곧장 불 끄듯이 마스노는 그 느긋한 목소리로 자, 선생님은 여기. 손기상과 나란히 해주세요. 이쪽이 우리 맞짱. 둘이서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마음껏 얘기 나누세요.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앉아. 投げ出すように言ってはいるが、それは実に思いやりのあるマスノの計らいであることを先生は密かに感じた。先生よ、1年生みんなでお迎えしたつもりですの。ですから、ちらりと이소키치を見て、マスノもやはり後を言わずに床の間を指した。내던지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실로 배려심 많은 마스노의 조치임을 선생님은 은근히 느꼈다. 선생님을 1학년 다 같이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힐끗 이소키치를 보고 마스노도 역시 뒷말을 잊지 않고 도코노마를 가리켰다.
そこにははがき型の小さな額縁に入れた一本松の下の写真が木彫りの牛の置物に持たせかけてあった。早苗が簡単ではあるが、改まった挨拶を済ますと、増野はまた間を置かずに言った。さあ、あとは無礼講で行きましょうや。昔の一年生になったつもりで、なん손기? 거기에는 엽서 모양의 작은 액자에 넣은 외손 아래 사진이 목조 소 모양 장식품에 기대어 있었다. 사나이가 간단하긴 하지만 격식 차린 인사말을 마치자 마스노는 또 틈을 두지 않고 말했다. 자, 이제 편하게 즐깁시다. 옛날 1학년이 되었다 생각하고, 응? 손기. きちんとかしこまった磯吉はニコニコしながら膝をさすった。さっきからきっかけをつかもうと焦っていた松江は先生にすり寄っていってその顔を覗き込むようにしながら단정히 정자한 이석기치는 싱글벙글하며 무릎을 문질렀다. 아까부터 계기를 잡으려고 애타던 마츠에는 선생님에게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서 그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하면서 "先生、千里がお世話になりまして。それ聞いたとき私、嬉しいって嬉しいって。私はもう先生の前に出られるような人間ではありませんけど、でも、たとえどんなに軽蔑されても、私は先生のこと忘れませんでしたの。あの弁当箱、今だって持ってますから、大事に。선생님、千里가 신세를 졌어요. 그거 들었을 때 저 너무 기뻐서. 저는 정말 선생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은 못 되지만 그래도 아무리 멸시를 당하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 아직도 갖고 있어요. 소중히. そう言ってハンカチーフを目に当てるのを見ると、増野はまぜ返すような調子で、何よ、まっちゃんがまた酒も飲まんうちに一人でくだまいてるの？やめたやめた、そんな口。先生の前で言う子じゃないわ。昔に帰って。ポンと松江の肩を叩くと、松江はむきになり、しかし陽気さを加えていった。그렇게 말하며 손수건을 눈에 대는 것을 보자 마스노는 뒤섞는 듯한 어조로 뭐야, 맞짱이 또 술도 먹기 전에 혼자 주정하는 거야? 그만둬, 그만둬, 그런 푸념. 선생님 앞에서 하면 안 돼. 옛날로 돌아가. 툭 마츠의 어깨를 두드리자 마츠에는 정색하고 그러나 쾌활함을 보태 말했다. だから昔話してんのに。なあ先生、私あの弁当箱、戦争中は防空壕にまで入れて守ったんですよ。あの弁当箱だけは娘にもやりたくないんです。私の宝でしたの。今日もお米入れて持ってきたんですよ先生。그러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선생님? 저는 그 도시락통 전쟁 중에는 방공호에까지 넣어서 지켰거든요. 그 도시락통만큼은 딸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제 보물이었어요. 오늘도 쌀 넣어서 가져왔어요, 선생님. それを聞くと吉次が、あ、そうじゃ、と言いながら国民服の脇ポケットから小さな布袋を取り出し、はい、裏の食いぶに、と増野の方へ差し出した。ええじゃないか、キッチン。お前、魚持ってきてくれたもん。그 말을 듣자 기치지가 아, 맞다 라면서 국민복 옆구리 주머니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자, 내 음식값으로 하고 마스노 쪽으로 내밀었다. 됐어, 키친. 너 생선 갖고 왔잖아. どうやら今日の会は持ち寄りであるらしいと思いながら、大石先生はしきりに松江の話を聞こうとした。松江の言う弁当箱とは一体何だろうと思ったからだ。
防空壕にまで入れた宝の弁当箱とは。아무래도 오늘 모임은 출연인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오이시 선생님은 연신 마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마츠에가 말하는 도시락통이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공호에까지 넣은 보물 도시락통이라니. 센세이와 아노 유리노 하나노 벤토箱のことをすっかり忘れていたのだった。まっちゃん、弁当箱って何？小声で聞くと松江は頓強な声を出し、あら、先生、忘れたんですか？そんなら持ってくる。선생님은 그 백합꽃 도시락통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맞짱, 도시락통이라니 뭐야? 작은 소리로 묻자 마츠에는 갑자기 얼빠진 목소리를 내며 어머, 선생님, 잊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져올래. トントン、音立てて階段を走り降りていったと思うと、やがてまたトントン駆け上がってきた松江は、みんなの前に空の弁当箱を赤ん坊のするあるまいあるまいでしてみせ、どうですこれ。私が5年生になった時、先生にもらったんですよ、皆さん。どうですどうです텅텅소리를 내며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고 생각하자 이윽고 다시 통통 뛰어 올라온 마츠에는 모두 앞에서 빈 도시락통으로 아기가 하는 것처럼 없다 없다를 해보이며 어때요 이거? 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와 또 간세이가 아가리先生見損ないました。先生がまっちゃんだけにそんなひいきをしたの知らなんだ知らなんだ。増野の講義にまた小声が上がった。しかし先生は涙ぐんでそれを見ていた。와 하고 환성이 들끓고 선생님 잘못 봤네요. 선생님이 맞짱만 그런 편애를 한 줄 몰랐네 몰랐어. 마스노의 항의에 또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걸 보고 있었다. 見せられて思い出したその弁当箱に一度も弁当を詰めて学校へは来なかった松江のことが修学旅行の時桟橋前の小料理屋で天ぷらうどん一丁と叫んでいた松江の姿が久しぶりに生きて動いて今目の前にいる松江と結びつこうとしている。보고서 생각난 그 도시락통에 한 번도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는 오지 않았던 마츠에가 수학여행 때 부두 앞에 작은 음식점에서 튀김우동 한 그릇 타고 외치던 마츠의 모습이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며 지금 눈앞에 있는 마츠에와 이어지려 하고 있다. かわいそうだった松江。そのかわいそうさをくぐってきたことを自分の恥のように卑下しているような松江。불쌍했던 마츠에. 그 불쌍함을 뚫고 온 것을 자기 수치처럼 비하하고 있는 듯한 마츠에. 보츠보츠料理が運ばれ出すと松江はいち早く立ち上がった。ビールとサイダーを両手に持って慣れた手つきでついで回る。それを見定めてから増野が言った。さあ、先生のために乾杯。조금씩 음식이 운반되기 시작하자 마츠에는 재빨리 일어섰다. 맥주와 사이다를 양손에 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따르고 다닌다. 그것을 지켜보고 나서 마스노가 말했다. 자, 선생님을 위하여 건배! 마스노와 맞삭히니 콧부어 호시다. 마츠에가 죽은を続けて干してから大きなため息をし、ああ、ここに似たやタンコがおったらな。そしたらもう言うことないですな、先生。尊貴にタンコにキッチンに似たと、人のいいのが揃っとったのに。마스노는 제일 먼저 잔을 비웠다. 마츠에가 따르는 걸 이어서 비우고는
큰 한숨을 쉬고 아, 여기에 니타와 탕꼬가 있더라면 그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지요, 선생님. 손기에 탕꼬에 키친에 니타며 사람 좋은 게 다 모였었는데. 竹市だとって上の学校へ行き出してからは少し済ましとったけど、人間はよかった。私らの組、お人よしばっかり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男はみんなろくでもない目に遭い、女は海線山線になってしもった。こっちやんや早苗さんじゃっとって、やっぱり海線山線よ。ただ、その筆頭が、私とまっちゃんかな。타케이지도 상급 학교로 가면서는 좀 새침해졌지만 사람은 좋았어. 우리 반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모두 거지 같은 꼴을 당하고 여자는 산전수전 다 겪게 돼버렸어. 코치양하고 사나이상도 산전수전이지. 단 그 필두가 나와 맞짱일까? でもやっぱり人は悪うないですよ。苦労しただけ、物別れもええつもりです。みーさんのような憲婦人や、こちやんやさなえさんのオールドミスのお偉方にはできんことも、私らはするもん。なあ、まっちゃん、大いにやろう。근데 역시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고생한 만큼 이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미이상 같은 현부인하고 코치양과 사나이상 같은 올드미스인 잘난 분들이 못하는 일도 우리는 하니까. 그치 맞짱? 실컷 하자? そう言って松江のコップにビールをついだ。ビールを飲んでいるのは二人だけなのだ。小鶴は初めから磯吉のそばに座り込んでいちいち食べるものの世話役をしているし、松江は松江でここが自分の持ち場だというようにこまめに立ったり座ったりして料理を運んでいった。그렇게 말하고 마치의 컵에 맥주를 따랐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건 두 사람뿐이다. 코츠르는 처음부터 이소키치 곁에 앉아 일일이 먹는 걸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츠에는 마츠에대로 여기가 자기 담당이라는 듯이 부지런히 서거나 앉거나 하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昔ながらのおとなしさで黙って飲んだり食ったりしている吉と並んで、早苗は吹き出しながら先生の方を見、なあ先生、そう思いませんか？こういうところに出ると一番役に立たんのは学校の先生だと。옛날 그대로의 얌전함으로 잠자코 먹고 마시는 기치지와 나란히 사나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쪽을 보고, 그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데 오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건 학교 선생님이라고. 肩をすくめて笑うと、私こそ、と美佐子がもじもじしたので、そこで笑いが渦巻いた。だいぶ寄ってきたますのは、磯吉のそばに寄ってきて、コップを手に握らせ、さあ、孫吉、あんまになるお前のために、もう一杯行こう。어깨를 움츠리고 웃자, 나야말로, 하고 미사코가 움찔움찔해서 웃음이 소용돌이쳤다. 제법 취기가 오른 마스노는 이소키치 곁에 다가와 컵을 손에 잡아주고, 자, 손기야, 안마사가 될 너를 위하여 한 잔 더 하자. 気がつくと、磯吉は初めから膝も崩さず、几帳面にかしこまっていた。孫吉さん、みんな行儀悪いのよ。あんたももっと楽に座ったら。大石先生にそう言われると、磯吉は少し斜めに曲げた首の後ろに手をやり、いや、先生、この方が実は楽なんです。정신을 차려보니 이소키치는 처음부터 무릎도 편히 하지 않고 착실하게 정자하고 있었다. 손기상, 다들 예절 안 좋아. 너도 좀 더 편하게 앉아. 오이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자
이석기치는 약간 비스듬히 굽힌 목 뒤에 손을 대고 아니 선생님, 이게 사실 편해요.七夜の番頭が目的だった彼の10代の日の膝の苦行はもう身につい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のだ。彼は今30に近くなって今度は腕を固めねばならないのだ。전당포 지배인이 목적이었던 그의 10대 그 무렵의 무릎 꿇기 고행이 이제 몸에 배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30 가까이가 되어서 이번에는 팔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もうすでに固まった彼の腕がどこまであんまとして成就できるか。しかもそれより他に生きる道はないのである。アンマの師匠はそういう弟子を取りたがらないのだが、マスノの骨折りで彼の場合は守備よく住み込めたという。벌써 이미 굳은 그의 팔이 어디까지 안마사로서 해낼 수 있을까? 더구나 그밖에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다. 안마의 스승은 그런 제자를 받기 싫어하는데 마스노의 수고로 그의 경우는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その磯吉にマスノはまるで弟扱いの口を聞き、お前がめくらになんとなって戻ってくるから、みんなが我がって見えないお前の目に気兼ねしとるんだぞ、孫吉。そんなことにお前、負けたらいかんぞ、孫吉。めくらめくらと言われても、平気の平座でおられるようになれよ、孫吉。이석기치에게 마스노는 마치 동생 취급하는 말투로 내가 장님 같은 게 되어 돌아오니까 모두가 애처로워서 보이지 않는 내 눈에 신경 쓰는 거야, 손기. 그런 거에 너 지면 안 돼, 손기. 장님 소리 들어도 태어날 수 있게 되라, 손기. 미루와 이석기치의 희잔이 고벌했다. それを手早く磯吉は飲み干し、マスノに返しながら、まーちゃんよ、そないめくらめくら言うないや。うら、ちゃんと知っとるで。みな気兼ねせんと、写真の話でも、めくらのことでも、大っぴらにしておくれ。맥주가 이소키치의 무릎에 넘쳤다. 그걸 재빨리 이소키치는 다 마시고 마스노에게 돌려주면서 마짱아, 그렇게 장님 하지 마라. 나 잘 알고 있어. 모두 신경 쓰지 말고 사진 얘기든 장님이 일이든 까놓고 해줘. 思わず一座は目を見合わせて、そして笑った。孫気にそう言われると、今更写真に触れぬわけにもいかなくなったように、写真は初めて手から手へ渡っていった。一人一人がめいめいに批評しながら小鶴の手に渡った後、小鶴は迷うことなくそれを磯吉に回した。무심코 일동은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웃었다. 손기가 그렇게 말하자 새삼 사진을 알리지 않을 수도 없게 된 듯하여 사진은 비로소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다. 한 명 한 명이 각자 비평을 하면서 고츠르 손에 넘어간 뒤 고츠르는 망설임 없이 그걸 이소키치에게 돌렸다. 하이, 一本松の写真。よいも手伝ってか、いかにも見えそうな格好で写真に顔を向けている磯吉の姿に、隣の吉次は新しい発見でもしたような驚きで言った。칡도は見えるんかいや、손기。자、외솔사진。취기도 도와서인지 잠옷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이소키치의 모습에 옆에 기치지는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이 놀라 말했다. 조금은 보이는 거야, 손기. 이소키치와 와라이다시. 目玉がないんじゃで、キッチン。それでもな、この写真は見えるんじゃ。な、ほら、真ん中のこれが先生じゃろ。その前に裏と竹内とニタが並んどる。先生の右のこれがまーちゃんで、こっちが藤子じゃ。
まっちゃんが左の小指を一本握り残して手を組んどる。それから、이소키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알이 없는 거야, 키친. 그래도 말이야, 이 사진은 보여. 응, 봐. 가운데 이게 선생님이지? 그 앞에 나하고 다케이치하고 니타가 나란히 있어. 선생님 오른쪽 이게 마짱이고 이쪽이 후지코야. 맞짱이 왼쪽 새끼손가락을 한 가닥 남기고 깍지 끼고 있어. 그러고서 이소키치와 각신を持ってその並んでいる旧友の一人一人を人差し指で押さえてみせるのだったが、少しずつそれはずれたところを指していった。相槌の打てない吉次に代わって大石先生は答えた。そうだわ、そうだ。이소키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란히 서 있는 그부의 하나하나를 검지로 눌러 보였는데 조금씩 그것은 벗어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맞장구를 못 치는 기치지를 대신해 오이시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래, 그렇지. 明るい声で息を合わせている先生の方を涙の筋が走った。みんなしんとした中でサナエはつと立ち上がった。酔ったマスノは一人手すりに寄りかかって歌っていた。밝은 목소리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생님의 뺨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모두 조용한 가운데 사나이가 불쑥 일어났다. 취한 마스노는 홀로 난간에 기대어 노래하고 있었다. 하루 코로노 하나노엠 매우루 사카즈키 강에 사시테 自分の美声に聞き惚れているかのようにマスノは目をつぶって歌った。봄날 멋진 누각에 꽃놀이 잔치 돌고 도는 술잔에 달빛 비추고 자기 미성에 넋이 나간 듯이 마스노는 눈을 감고 노래했다. それは6年生の時の学芸会に最後の番組として彼女が独唱し、それによって彼女の人気を上げた唱歌だった。サナエはいきなりマスノの背にしがみついてむせび泣いた。그건 6학년 때의 학예회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그녀가 독창하여 그로 인해 그녀가 인기를 끌었던 장가였다. 사나에는 느닷없이 마스노 등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